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장지웅 사무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준비하신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 AI 학습 저작권 논쟁이 정부와 창작계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인공지능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이른바 AI 액션 플랜이 이 창작자 집단의 거센 반발을 부르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쟁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AI 액션 플랜이 발표됐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미 전달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벌써부터 반박이 나오고 있군요. 네, 이게 창작자들에 관한 어떤 창작권 이슈는 뭐 해외에서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정부 네. 해명은 어떤가요? 네, 일단 정부의 해명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난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네.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AI 액션 플랜 내용 중에 저작권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우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의 선사용 후보상 원칙, 이것이 컨텐츠 창작자들의 반발을 부른 것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저작권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각각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있는 뉴스, 신문, 출판도서, 문헌, 음악, 영상 등 경우에는 선사용 후 보상을 적용하지 않고 이 원칙은 예.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없는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문제가 된 AI 액션 플랜 32항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그렇군요. 정부가 지원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선정된 AI 개발사나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AI 모델의 저작물 활용 등은 데이터 공정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공정 이용 제도의 취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지원하겠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선 사용 후 보상 이거 원칙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원칙이 저작권 거래 시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또 실제 보상이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이제 더 쟁점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업계 역시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저작권의 명확한 보호가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부득이하면 선사용 후보상을 적용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선사용 후보상이 원칙이 먼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미 학습에 사용을 해서 효용이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라고 하면 정당한 기준이 마련되겠느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써먹을 대로 써먹은 건데요. 그렇죠. 네. 이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도 AI로 가는 산업프로그램 과정에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면서 AI 사업자들이 데이터가 필요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공정이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용하려는 것은 문제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상도 보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에 사용했는가라는 이제 이 정보가 그렇죠. 공개 가능하냐. 왜냐하면 AI는 그 AI 개발자 본인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요? 네, 일단 보도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정부와 일부 관련 단체들은 일단 데이터의 AI 학습 사용의 시급성을 좀 중요한 지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진흥에 훨씬 무게를 두는 설명이네요. 그렇죠. 네. 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 생태계 확산 및 공익성을 증진하는 저작물은 공정이용 대상이라고 네. 분류를 해서 네. 저작물 활용을 촉진해야 함을 강조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 위원회의 유재현 사회분과 위원장은 저작권자들이 데이터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과 기술, 서비스가 다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는 말했습니다. 네. 다만 이 현장에 참여했던 스타트업 업계 모임이었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관계자가 GPU가 대량으로 들어와도 데이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급하다라는 지점을 좀 강조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정부를 향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데이터는 사유재산인 만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도 기술 개발만큼 중요하게 취급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예.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의무가 법제화돼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정재용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도 공정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곡과 내 자산을 쓰는 것인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라면서 공정이용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들은 계속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AI가 학습을 해서 이 저작권자들의 창작물과 유사한 우리 네. 그 지브리 사태에서 봤듯이 그쵸, 그 그렇죠. 유사한 어떠한 창작물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학습하는 것 이상으로 더 위협감을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입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구체적 전력 계획 없이 진행되는 공사로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질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역 네. 갈등까지. 예, 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이 제기되면서 네.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는 일단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네. 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착공을 앞두고 여전히 입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정부 입장은 확실하게 이전은 없다라고 좀 읽혀지는데 이게 좀 맞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계획을 당장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13기가와트급 전력 수요와 용수 송전 갈등이 커지는 만큼 네. 수도권으로 다 몰아넣고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어 송전탑을 대량으로 세우는 방식은 지속되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신호가 조금 섞여 있네요. 네, 저거 모호합니다. 예. 이 이재명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문제가 맞물리면 지역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비용 구조와 유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한 건데요. 네. 네. 장기 해법으로는 지산지소, 그러니까 산지에서 소비한다라는 네. 원칙과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요것을 제시했습니다. 네. 딱 뭐 저희가 제가 네. 지난 AI 라운지 시간에 이 구미에 대한 입지를 살짝 언급을 하긴 맞아요.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전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여전히 예. 전력은 많이 필요하고 용수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 전력 공급 계획이 리스크로 작동하며 입지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지자 경기도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한국전력과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이 용인과 이천 사이에 약 27km 구간의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김동연 지사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경기도청에서 이 관련한 협약을 맺은 건데요. 예. 그간 주민 반발이 컸던 이 송전탑 설치 대신에 도로 하부에 전력선을 매설하는 지중화 방식으로 일반 산단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이 구간의 도로 건설을 한전은 도로 아래에 전력망 설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네. 경기도 단독으로 도로공사만 추진할 경우에 공사비가 5,56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네. 이 한전과 같이 진행하면 이게 중복 공사가 되니까 그렇죠. 2천억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는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완공 목표가 2032년인데요.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네, 요게 이제 완공되고 나면 SK 하이닉스는 용인 일반 산단 3, 4기 팹 가동에 필요한 약 3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기준으로 한 2기에서 3기 정도의 발전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1, 2기 팹은 이미 LNG 발전소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그 이후를 지금 보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이 관련해서 보도된 많은 기사들의 제목이나 논조가 지금 전력 걱정 이제는 끝이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아까도 그 김철규 진행자님도 지적했듯이 2032년이 완공이에요. 그래서 네. 협약을 맺기만 한 지금 시점에서 진짜 전력 걱정이 끝인가 이런 의문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네. 또 특히 송전탑으로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안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전력선은 용인에서 이천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안성과는 또 다른 거리가 방향으로 있죠. 네. 가는 것 같네요. 네. 그 용인면허제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AI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순간마다 또 이런 논쟁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네. 31일에 관련 토론회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요. 아, 예. 예, 저희 인간지능연구소 하이가 AI 시대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방송일 기준으로는 이제 내일이죠. 그렇죠.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에 위치한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 2층 루비룸에서 열립니다. 이 반도체, 기후,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 더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 휴먼 AI 인스티튜트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토론회에서 AI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네. 31일 오후 2시. 네.
네, 1월 맞습니다. 31일 오후 2시입니다. 저희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또 계속 이어나가 보자면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노동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얘기가 한동안은 그 수면 밑에 있었었습니다. 예. 네, 같이 올라왔는데요. 이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11월에 형틀목공 노동자가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철근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네. 이 노동자 2명의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상습적인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됐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예. 노동부는 용인시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 SK 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곳을 감독한 결과 연장 근로 한도 초과,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이 확인돼 시정을 네.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동부는 이곳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 1,248명 중에 66.3%인 827명에 대해서 일주당 연장 근로 법정 한도인 12시간이 초과되는 등 장시간 근로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의 2가 지금 초과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된 휴일 근로수당 합계액 3,700만 원은 즉시 지급토록 시정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전 세계가 AI 전쟁에서 우위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관련 산업들의 속도가 어쨌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AI가 등장하기 전부터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이 노동권이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업을 키우자는 것도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그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그럼요. 같다라는 생각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합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셨을 법한 소식입니다. 이 현대차 노조가 AI 로봇 아틀라스의 도입을 두고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 네. 이 현대차 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CES 2016 기간 동안 주요 해외 미디어에 집중 조명을 받았다는 소식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폭등하고 이제 코스피 5천 시대에 앞당기는 것에 엄청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예.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민주노총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제 실제 노로 갈등의 서막이 열렸다는 아, 평가와 함께 네. 이것이 21세기 러다이트 운동으로 이어질까라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노사도 아니고 노로군요. 네, 노로. 노로 하면은 저희가 바이러스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예. 새로운 용어가 생기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오프닝에서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다뤘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자와 로봇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진짜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주어진 것인데 실제로 현대차 그룹이 아틀라스를 도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나요? 네, 이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의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네.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CES에서 내놓긴 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각종 부품 조립 공장에 배치를 하고 음흠. 이후에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더욱 복잡한 공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현대차 측은 아틀라스가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안에 학습할 수 있고 섬세한 작업부터 다양한 고강도 노동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현대차 측은 이를 두고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 팩토리 혁신을 가속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어쨌든 아틀라스의 도입 계획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노동자 입장이나 노조 입장에서도 느낄 위협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에 좀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노동자 기계 사이의 충돌은 사실 30년 전에도 있었고 뭐 10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해법을 좀 과거에 찾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신기술을 둘러싼 기업과 노조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1990년대 초 한국 산업 현장에서 공장 자동화가 본격화될 때도 비슷한 갈등 국면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1991년 1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생산성 증대 빛에 가린 노동자 소외 본격화되는 공장 자동화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정보와 컴퓨터 기술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장의 생산 라인 개편이 가속화됐고 네. 이에 따라서 힘들고 지루하고 더러운 작업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빛이 생겼지만 네. 동시에 노동자 소외라는 그림자가 드리웠다라는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빛이 네. 있으면 이제 그림자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결국에 세계의 최고 수준의 공장 자동화를 이뤄낸 또 국가가 되기도 했죠. 네. 이게 어쨌건 기술 혁신에 따라서 반복되니까 이 네. 노사 활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항상 노사정 협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네. 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2018년에 발간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여기 연구에 따르면 이제 관련한 어떤 해법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해외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이 해당 연구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2016년 생산 공정 디지털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전략 2025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는데 예. 이때 노사가 미래 협약을 맺고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노사 합의를 이뤄낸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경영상의 해고 금지와 고령자 파트타임 제도를 활용하고 재교육이나 전환 배치 등이 대표적인 노사 합의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이 독일 금속 산별 노조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의 노사 합의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앞서 독일 금속 산별 노조는 2017년 에어버스와 함부르크 사업장에서 코봇 방식, 그러니까 코봇. 로봇과 협동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생산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예. 이 로봇이 작업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을 해서 아. 노동자와 로봇이 짝이 되어가지고 상호 연계에 어. 협동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추가로 확인했던 기사인데 그 지금 와서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노동자도 어쨌건 고숙련자 노동자가 있고 중숙련자, 그렇죠. 저숙련자 노동자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틀라스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그러면 생존할 수 있는 건 고숙련자 노동자들일 테고 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 중숙련자 노동자와 저숙련자 노동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라는 네.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는 인건비가 높은 미국에서 먼저 도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한국 공장에서는 도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생산성 향상과 또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한국에도 도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로봇은 잠을 자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내내 돌아가고 24시간 돌아가는 그렇죠. 거죠. 그 아틀라스 보니까 스스로 배터리도 교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배터리도 교체하니까. 모든 게 이제 자동화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독일의 폭스바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폭스바겐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네. 결국에는 공장도 폐쇄하고 노동자도 해고를 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사례가 또 어떻게 현재 와서 해석이 될지는 또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등에 관한 기본법,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본법이죠. 요거상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 기본법은 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됐고 투명성 조항을 포함한 규제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 동안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은 작년 9월 초안을 공개한 뒤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실제 운영 중인 AI 제품, 서비스 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투명성이라는 것이 AI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AI로 생성한 것이라면은 AI로 생성한 것이다라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라는 이제 일종의 AI에 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의무인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우선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의 주체를 이용자에게 AI 제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라고 명확히 했고 네. 이를 AI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개인 기업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예. 예컨대 영상 생성 AI를 활용해서 영화를 제작 배급하는 제작사는 AI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이용자로 분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살짝 의아하긴 해요. 아. 네, 아무튼 이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게 되는데 예. 우선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은 생성물이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이용되는 경우와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데요. 서비스 내부에서만 적용될 경우에는 UI 안내나 로고 표출 등 비교적 유연한 표시가 가능합니다. 예. 반면 다운로드나 공유 등으로 외부 반출되는 생성물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 AI로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에는 가시, 가청적 워터마크 등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문구, 음성 안내 후 메타데이터 등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의무화가 됩니다. 네, 사실 근데 AI 기술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구분이 되게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워터마크
워터마커가 어떻게 보면 필수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워터마커 관련해서 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이제 크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AI 기본법 시행과 맞물려서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 워터마크를 지우는 애플리케이션이 공공연히 유통이 되고 있는 데다가 네. 해외 앱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제작물은 대부분 표시 의무가 없어서 국내 AI 업계만 족쇄를 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류의 주장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규제를 무력화하는 방법이 있고 해외에 없는 규제라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불편한 법률이다 이런 주장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쵸. 의문이 좀 듭니다. 미국에서 대마초 한다고 한국에서 대마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시가 좀 그렇긴 예, 하지만 아무튼 뭐. 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모호하다면 보안 입법을 통해서 산업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좀 맞추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전했었던 그 AI 슬럼 영상을 한국이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법이 완전치 않다고 해도 규제 자체를 계속해서 미뤄두고 방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이제 AI를 사용했다,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이다, 뭐 이런 그 표시가 있는 것이 몰입을 떨어뜨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 개인들이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AI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좀 저희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패치노트 장지웅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